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요, 김진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김진혁 변호사님 하면은요, 굉장히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들 김진혁 변호사님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W2 또 1099, 1099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선 제가 떠오르는 태양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떠오르는 태양이시던데요? 예, 지난 방송처럼 네. 오늘도 이민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는 뭐 우리 직장 상에 이런 얘기 했었고, 네. 오늘은 W2, W2. 또 1099. 네. 아마 다들 많이 받아보셨을 이제 양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알아야 되는지 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만약에 경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줬대 봐요. 네. 어떤 개인에게. 그러니까 회사와 회사 간의 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회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줬을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거나 직원은 아니지만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한 이제 뭐 보상으로 돈을 주는 건데 그 W2라는 서류는 우리가 직원에게 돈을 줬을 때 정직원이요. 정직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제가 잘 어디까지가 정직원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표현보다는요. 네. 그냥 직원이라면 아, 직원이라면. 파트타임이던 1년에 하루만 일했던 아. 그 사람이 직원으로 일했으면은 반드시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되는 서류가 W2입니다. W2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네. 1년에 이 사람이 얼마 수입이 있었고 세금은 뭐 얼마를 띄었고 네. 이런 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서류가 W2이고 네.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시겠죠. 아. 예, 그게 W2고 1099, 네. 1099죠. 예. 이게 이제 양식 이름인데 이 서류는 직원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급여를 줬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급해야 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W2와 1099. 딱 구분져서 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져야 돼요? 구분을 정확히 안 하거나 네. 아니면 회사 마음대로 하거나 네. 그랬을 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회사한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 개인보다는 회사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힘들고 네.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는 걸 그냥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 회사한테 책임을 물죠. 그럼 분류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그 직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플로이라고 영어로 하죠. 예. 직원은 무슨 뜻일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네. 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직원이 아닌 경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예. 갑자기 수도가 고장이 나서 플러머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플러머가 와서 하루 동안 수도를 고치고 뭐 1,000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플러머는 직원일까요? 아니 직원이 아니죠. 왜 아니죠? 어쩌다 급한 일로 와서 했기 때문에. 급한 일로 예. 네. 직원이 아닌 사람을 영어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부르고요. 아, 네.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독립계약자? 독립계약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써요. 프리랜서? 예, 프리랜서라든가 예, 예. 자영업자?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을 하긴 했는데 네. 직원이 아니면 그냥 나머지는 다 그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혹은 독립계약자로 부르는데 이 독립계약자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독립이라는 다시 플러머 예로 들어가서요. 누가 와서 플러밍을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언제 오세요라고 이제 말하겠죠. 네. 예. 근데 정확하게 오늘 8시까지 오셔가지고 9시까지 일 끝내세요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머가 왔는데 우리가 플러밍에 필요한 도구를 주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플러머가 알아서 자기 도구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수도를 고치는 방식 또한 우리가 뭐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라고 지시하지 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수도가 망가졌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건 플러머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와 플러머와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인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독립적이고 그렇죠. 일을 30분에 끝내던 2시간이 걸리던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그렇죠. 장비도 독립적이고 일을 하는 방식도 독립적인 거예요. 반대로 직원이라는 건 독립성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한 뭐 방송국이라면 뭐 컴퓨터가 됐던 뭐 카메라가 됐던 이런 기계들을 직원이 들고 오지 않죠. 그렇죠. 보통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네. 사무실도 회사에서 제공을 네. 하고 해서 일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플러머의 얘기는 좀 약간 쉬운 예인데요. 네.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네.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어디까지가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직원인지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요. 판단이 어려우실 때도 있고요. 당연히 그럴 때는 좀 그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는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요.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뭐냐면 W2나 1099이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택이 아닌가요?
W2를 주거나 네. 혹은 1099을 주는 것은 네. 반드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 법대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직원이 맞다면 내가 1099을 주고 싶어도 혹은 그 사람이 나 1099 주세요라고 네. 해도 예. 조서는 안 되는 것이. 반대로 법이 보기에는 네. 직원이 아니다. 그러면 W2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당신은 W2를 원하십니까? 1099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부분 물어보던데요. 한인분들 보면은 한인 사업자 하시는 뭐 분들.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가끔 있는데 네. 그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플러머 고용하듯이 그런 관계인지 독립성보다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반 직원인지 네. 그걸 먼저 잘 구분하시고 그 구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양식이 발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이 원해서 주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거는 네. 핑계가 안 됩니다. 절대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설사 직원이 저 1099 주세요라고 해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기본적으로 W2를 받으시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띄고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금을 띄는데 그 세금 종류도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복잡해요. 예. 뭐 가해복지세, 메디케어세, 뭐 소득세, 소득세도 뭐 주소득세, 연방소득세 이런 복잡한 4가지 종류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서 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게 공제할 때 일부만 공제하시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일부는 회사가 내주는 또 세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네. 쉽게 말하면 W2를 내가 직원에게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1099을 줄 때는 만약에 한 달에 2,000불 주기로 해서 2,000불만 주면 끝이에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 이게 애매한 경우에 나는 W2 주는 것보다는 회사 네. 입장에서 네. 1099을 주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회사 이득이겠네요. 세금이 세금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예, 단지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 W2를 줬어야 하는데 1099을 줬다라고 판단이 네. 되면 결국은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돈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 세금을 띄고 주니까 좀 적게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월급이 예, 2,000불이었는데 예. 뭐 1,850불 받으면 돈 적게 받으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생길 수 네. 있는데 세금 보고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연말 정산할 때는 1099 받으신 분보다는 W2 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더 결국 적게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고용주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일부를. 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아까 4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세거든요. 특히 사회복지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제 65세 이상 되었을 때 은퇴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은퇴연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이 높으셨던 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동안에 네. 사회복지연금을 받으실 때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W2를 받아서 계속 사회복지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때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예, 그 당장 눈앞에는 뭐 가끔 텐난에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네.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안 좋은 게 되고 그래서 그래요. 법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W2를 받아야 될 사람이 W2를 받지 않고 1099을 받았을 때는 네.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요? 네, 그 케이스당 5,000불에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네. W2를 받았어야 되는데 1099을 받았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15,000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겠네요.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수년간에 그랬다면 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99을 받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물론 이제 민사소송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만 네. 이런 건 공소시효도 짧지 않고 해서 당연히 퇴사 후에도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소송을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이걸 잘못 처리했을 때 나중에 갑자기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지금 당장 어떤 편리함 아니면 지금 당장의 세금 조금 때문에 1099를 발행했을 때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직원들 W2 공을 받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좀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을 좀 오버해서. 그렇죠. 네, 1099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버타임을 했을 경우에도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1099과 W2의 문제점이 네. 제가 방금 뭐 5,000불이다 어떤 네. 뭐 탈세다 네.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네. 파생되는 문제가 되게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질문하신 오버타임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오버타임법은 아시죠? 네. 미국에서. 뭐 1.5배 정도를 그렇죠. 더 40시간을 이상 일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던 돈의 1.5배를 주는 것이 미국의 네. 기본적인 오버타임법인데
일반적으로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버타임에 해당이 안 되게 돼요. 오버타임법이라는 건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직원이 아닌 그런 독립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오버타임 해당이 안 되는데 1099을 주었다고 해서 오버타임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면 W2를 줬어야 했는데 1099을 줌으로써 오버타임까지 안 주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5,000불 뿐만이 아니라 못 받은 오버타임까지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그 직장상해 말씀 네네. 드렸었잖아요. 네, 직장상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상해 보험을 들면은 직장상해라는 것은 직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99을 받으면 그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그럼 없어요. 보험 혜택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99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W2가 나갔었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장상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이하게 나는 뭐 1099를 줬으니까 오버타임도 안 줘도 되고 뭐 직장상해도 뭐 내가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 토픽이에요.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지루한 토픽이지만 네. 이거 잘못 처리해서 굉장히 그 5,000불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고용할 때 내가 1099를 줘야 될지 W2를 줘야 될지 이거는 좀 잘 고려하셔야 이제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예, 당연히 많이 있고요. 예, 당연히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법 하다 보니까 오버타임 케이스 할 때 많이 나오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오버타임 안 줍니다.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1099이라서 안 준대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1099를 받으신 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팩트를 봐서 이 사람이 1099를 받는 게 맞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버타임 안 됩니다. 그런데 잘못됐네요. 처음부터 W2를 받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소송이 가능하고요. 네. 또 직장상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공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이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이 비싸고 특히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랙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뭐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막 레이어가 막 5개, 6개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물론 많은 경우에 그 원청 하청인 경우에 독립계약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은 독립계약자라고 했는데 일한 걸 얘기 들어보면 망치도 회사에서 주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네. 8시에 와가지고 5시에 집에 가고 네. 모든 것들은 다 회사의 지시만 받고 하는데 서류만 1099을 받는단 말이죠. WT 받지 않고. 그런 분이 다쳤을 때는 직장상해가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탈세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5,000불 벌금 그거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1099과 WT를 잘못 주었을 때 그런 오버타임법이라든가 직장상해법에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있는 일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잘 몰라서 그냥 조금 세금을 절약해 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는 게 이익이 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또 오늘 오버타임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버타임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좀 더 자세한 사항 또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은요, 김진혁 변호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밑줄에 나갈 겁니다. 그 안내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